오늘부터 다시 박주신 병역 의혹을 왜 박주신 병역 비리로 볼 수밖에 없는가 하는 증거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성장판에 관한 것인데요. 이 하나의 증거만 가지고도 지금까지 쭉 봐왔는 석회암이 극상 돌기니 하는 문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보게 되는 이 성장판의 증거 하나만으로도 형사사건의 이 선거법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주는 것을 떠나서 박주신을 바로 긴급 체포해 와야 될 사안입니다. 이런 정도까지가 다 드러났는데도 1심 판사는 이것을 단지 촬영하는 기기, 촬영하는 각도, 무슨 관전압, 자세 이런 것 때문에 신뢰성이 탄핵되었다 라고 판단하고 심지어는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줬습니다. 유죄도 보통 유죄인가요? 검찰이 마지막 판에 가서 발을 뺐죠. 진짜 형량에도 못 미치는 형량을 판사가 판결하는 거 말고 구형했을 때 거기에 3배를 나는 그 판사의 정신 상태가 솔직히 어떤지를 참 상상하기 어려워서 항상 왜 이랬을까? 왜 이래야만 했을까? 그 왜에 자꾸 생각이 가서 머무는데요. 오늘 보시게 되는 이 성장판 이야기 하나만으로도 박주신의 것이라고 드러나 있는 3개의 엑스레이는 동일인의 것이 아닙니다. 공군과 비자의 것이 박주신의 것이라고 봤을 때 자생의 엑스레이는 박주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 자생 엑스레이와 같이 함께 촬영한 MRI를 병무청에 제출하고 병역처분 변경을 받았는데 본인의 것이 아닌 걸 제출하고 받은 것이라는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성장판에 대한 주장은 주로 이제 6분 감정의 분 중에서 세브란스 병원 교수님이신 김현우 교수님, 검찰 측 감정이들은 늘 검찰 뒤에 숨고 피하고 드러나기를 원치 않지만 변호인 측 감정의 선생님들은 솔직히 꺼릴 게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는 그대로 감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냥 실명을 그냥 언급을 하는데요. 김현우 교수님의 감정서를 참조하면은 자, 국제법의학회는 성장판이 닫히고 소멸하는 단계에 따라서 나이를 추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막 40, 50 이렇게 돼버리면 비교할 성장판이 없어지지만 10대에서 30대에 걸쳐서는 성장판이 열려 있거나 흔적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단계를 살펴보면 나이대가 어느 정도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성장판이라는 것은 요즘 성장기 어린이들이 성장이 늦다든가 성장을 좀 더 촉진시키고 싶다든가 하면은 병원 가면 엑스레이를 찍어줍니다. 주로 팔목 엑스레이를 찍는데요. 엑스레이를 찍으면 성장판이 열려 있다 혹은 닫혀 있다라는 것을 봐줍니다. 그래서 성장판이 열려 있으면 좀 더
키를 성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촉진시키는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다라는 진단을 내려주는데요. 자, 그런 성장판 중에서 인체의 몸에서 여러 가지 뼈들, 이제 어린 아이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어른이 되기까지 뼈와 근육들이 성장하잖아요. 그 뼈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이 뼈에는 다 성장판이 있다라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여러 성장판들 중에서 빗장뼈, 흔히 쇄골이라는 말이 우리가 더 친숙하죠. 쇄골뼈. 우리가 여성들의 경우에 뭐 쇄골 미인이다. 그래서 목과 가슴 내려오는 부위에 뼈가 옆으로 이렇게 길게 나 있고 그 뼈가 가지런하게 대칭을 이뤄서 예쁘게 나 있으면은 우리가 뭐 쇄골 미인이다. 뭐 굉장히 육감적이다라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 쇄골입니다. 그 쇄골에 있는 성장판이 우리 인체 중에서 골반을 형성하는 뼈 중에 하나인 청골이라는 뼈 다음으로 가장 늦게 닫힌답니다. 그러니까 가장 늦게까지 열려 있는 뼈 중에 하나죠. 청골이 가장 늦게까지 열려 있고, 그 다음에 쇄골이 그 다음으로 늦게까지 열려 있는 뼈입니다. 자, 우선 그러면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인체 골격을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이 그림은 제가 뭐 의학 전문가가 아니니까 두산백과에서 찾았습니다. 두산백과에서 제공하는 이제 인체 골격인데요. 요 빗장뼈의 관절 형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부위가 이제 빗장뼈고 쇄골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아래에 골반을 형성하는 중앙에 청골이라는 뼈가 존재합니다. 이 뼈가 가장 늦게까지 성장판이 열려 있고요. 그 다음에 빗장뼈, 쇄골이 이제 그 다음으로 늦게 성장판이 닫힙니다. 자, 이 성장판 빗장뼈의 관절 형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기 위해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서울대병원에서 제공하는 신체기관의 정보인데요. 빗장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빗장뼈만 따로 떼서 이제 확대해서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오른쪽의 두 부위가 위아래 오른쪽 부위가 우리 척추에서 가까운 쪽의 뼈 형태고요. 왼쪽의 그림이 이제 어깨, 팔 쪽에 가까운 뼈의 형태입니다. 오른쪽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뭐 만화 속에서 뼈다귀 그림 그릴 때의 그런 전형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빗장뼈는 이렇게 완만한 느슨한 S자 모양을 보이는 이런 뼈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공군과 비자나 혹은 자생병원에서 이 빗장뼈를 보기 위해서 눈에 좀 익숙하게 만들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뼈 중에서 이 쇄골은 자, 여기에서 이 도식을 먼저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 도식을 볼 것 같으면 이 도식은 이제 김현우 교수님의 감정서 중에서 발췌한 그림인데요. 성장뼈의 단계가 5단계입니다. 5단계, 이제 어느 정도 열려 있는가의 단계에 따라서 5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제일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에 가면은 완전히 닫히게 됩니다. 앞에서 이 그림을 하나 더 보고 지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 역시 김현우 교수님의 감정서 중에서 발췌한 것인데요. 이 표를 볼 것 같으면 이제 쇄골이 청골 다음으로 가장 마지막에 닫히는 뼈 중에 하나인데, 자, 오른쪽 표를 볼 것 같으면 청골의 경우는
뭐 마지막 그 라인이 어디에서 끝나는지는 이 표에서는 확인이 안 되지만 32세 이상에 가서도 열려져 있는 흔적 그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쇄골의 경우는 자 30세를 조금 벗어나 있는 데까지 라인이 가 있죠. 다시 말해서 30세까지는 이 성장판이 열려져 있는 형태가 바로 쇄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왜 청년들 중에서 이게 어깨가 이렇게 딱 벌어지는 형태가 늠름해 보이고 키도 커 보이고 이제 소위 등발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그 운동하러 다니면서 어깨를 넓히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게 가능한 것도 이 쇄골 같은 경우는 30세까지도 성장판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추측도 해보는데요. 어쨌든 이 쇄골의 뼈는 30세까지도 열려 있을, 뭐 개인에 따라서 편차들은 조금씩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30세 조금 벗어나서까지 성장판이 열려 있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확인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좀 전에 보던 그림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5번째 단계는 완전히 닫혀 있죠. 뼈의 끝부분이 이게 이제 쇄골의 그 척추에 가까운 쪽 부위를 표시한 건 보이고 있는 그림인데요. 끝에 5번째 단계에 가면은 완전히 잘 날이 선 그 칼로 무나 두부 같은 걸 딱 자르면 단면이 깔끔하게 딱 떨어지죠. 그것처럼 이 뼈의 끝에 성장판이 완전히 닫힌 상태이기 때문에 뼈의 그 끝 경계 부분이 굉장히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4번째 단계에서는 아직 성장판에 그 흔적이 남아 있어서요. 첫 번째 줄 라인의 사진은 이제 그걸 컴퓨티드 레디오그래프라 해서 뭐랄까요? 이 요즘은 방사선 사진을 이제 뭐 복잡하게 설명을 하자면 뭐 엑스선 필름 대신에 뭐 이미징 플레이트로서 뭐 휘주성형 광채를 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어쨌든 컴퓨터화된 그 엑스레이를 보는 영상으로는 이런 그림으로 나오고요. 그 밑에 사진은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엑스레이 그냥 일반 필름상에서 보이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이제 줄은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표시해 있는 상태인데요. 4번째 단계 제일 밑에 줄에 보면은 약간 이렇게 바깥선과는 그 차이지는 안에 라인이 한 라인이 더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성장판이 어느 정도 닫혔느냐 열렸느냐에 따라서 이 라인이 선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쭉 한 선으로 이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이렇게 간헐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자, 이런 단계에 있는데 김현우 교수님께서 엑스레이를 보니까 자, 공군에서 2011년 8월 30일에 찍은 그러니까 박주신의 나이로서는 27세의 나이에서 찍은 공군의 엑스레이는 이 성장판의 흔적이 2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30세가 아직 안 지났기 때문에 아까 우리 그 도식에서 보니까 30세가 조금 지나서도 31세 뭐 될락말락 하게까지 성장판이 남아있더라. 그죠? 인간의 신체는 과학의 대상입니다. 과학입니다. 뭐 제가 박주신 사건을 하면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자주 듣는 얘기가 예외적인 경우 뭐 이런 얘기를 참 자주 듣는데요. 천만에요. 한 사람에게서만 이렇게 많은 예외적인 경우가 나타나면
그게 사람입니까? 소위 말해서 장애인들에게서도 한두 군데의 예외적인 경우들은 있겠죠. 근데 어떻게 해서 박주신에게는 골수 신호 강도소부터 시작해서 그런 많은 예외적인 경우가 총망라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자, 그 27세의 공군 엑스레이에서는 성장판이 비교적 선명하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찍은 엑스레이가 시간 순서로 하자면 자생 엑스레이입니다. 2011년 12월 9일이니까 이 공군 엑스레이를 찍은 날로부터 8월 30일, 9월, 10월, 11월 한 100일? 3달하고 한 열흘 정도가 더 지나서 4달이 안 되는 약 3달 이후에 찍었는 자생병원 쇄골에서는 성장판이 전혀 안 보입니다. 완전히 닫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3년이 지났나요? 2014년 7월이니까 2011년 8월 30일 찍고 2011년 12월 9일 찍고 2012, 13, 14 약 3년 만에 다시 찍은 비자 엑스레이에서는 쇄골의 성장판이 또 보입니다. 기가 막히는 일이죠. 성장판이 이렇게 왔다 갔다 숨바꼭질하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인체에 관한 한 과학적 이론에 따라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자, 27살에 찍은 쇄골 엑스레이에서는 쇄골의 성장판이 남아 있고 몇 달 후에 찍은 자생의 엑스레이에서는 성장판이 완전히 닫혀 있고 그로부터 3년 뒤에 찍은 비자 엑스레이에서는 성장판이 또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자생 엑스레이는 이 두 공군이나 비자 엑스레이와 동일인이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이 맞습니다.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 구체적인 사진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감정서에 나와 있는 사진 그대로인데요. 자, 지금 보시게 되는 사진이 공군 엑스레이에서의 성장판의 사진입니다. 제가 감정서에서 그대로 이제 사진을 펌해 오니까 이렇게 빨간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성장판의 흔적이 그대로 보이는데요. 저도 이 화살표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어떤 선을 안내하는 것인지 한눈에 금방 안 들어와서 제가 문외한이고 비전문가지만 우리들도 우리가 그냥 여기에서 성장판 찾아봐 하면 우리는 찾을 능력이 없죠. 근데 이렇게 전문가들이 계셔서 그것을 안내해 주니까 우리 같은 비전문가들도 육안으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 앞에서 쇄골의 모양을 미리 여러 번 숙지시켜 드린 이유도 이 성장판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저도 이 김현우 교수님의 사진에 그 안내를 받아서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쇄골의 형태를 이제 공군 엑스레이에서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가 표시하고 있는 부위의 형태를 제가 빨간 이렇게 실선으로 그려봤는데 이 빨간 실선은 성장판의 모양이 아닙니다. 그 실선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성장판을 쉽게 보시기 하기 위해서 제가 임의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장판의 모양이 아니고 요 안에서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부분에 두 줄 형태의 요런 라인이 보이실 겁니다. 뭐라 그럴까요? 길쭉한 아메바 같은 형태의 이런 모양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성장판입니다. 자, 그러면 자생병원은 어떠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생병원은 감정서에는
성장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예 표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성장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장판이 진짜로 있나 없나 여러분들이 확인하기 좋게 또 제 마음대로 임의대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실 것 같으면 점선을 따라 쇄골이 이제 요 사진의 경우는 오른쪽 부위는 오른쪽 우리가 엑스레이를 볼 때 마주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사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 부위가 왼쪽 어깨인데요. 왼쪽의 쇄골에서는 제가 라인을 정확하게 이렇게 뽑아내기가 힘들어서 더 정확하게 보이는 오른쪽, 그러니까 사진으로 보시기에 왼쪽 쇄골에만 표시를 했는데요. 이렇게 점선을 따라서 쇄골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완곡하게 구부러지는 모양, 제가 쇄골 라인을 일부러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판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있나 없나를. 그 끝부분의 경계가 쇄골에 성장판이 있던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앞에서 날이 잘 선 칼, 그러니까 칼날이 아주 날렵한 칼로 무나 두부를 자르면 이렇게 단면이 깔끔하게 딱 잘린다 그랬잖아요. 그것 얘와 마찬가지로 끝부분이 전부 날렵한 라인을 딱 형성하고 있습니다. 즉 아까 보여드린 도식의 5번째 단계, 성장판이 완전히 닦여진 단계입니다. 따라서 이 사진의 피사체는 30세가 최소한 30세가 훌쩍 넘은 사진입니다. 자, 이것처럼 자생의 사진, 그러니까 공군을 찍고 나서 약 3달 후에 찍었는 자생의 사진에서는 성장판이 완전히 닦여 있습니다. 다음, 그러면 약 3년, 공군 엑스레이를 찍은 날로부터 약 3년 이후인 비자 엑스레이를 찍을 때는 사진이 어떠했는가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이 감정서에 표시되어 있는 사진인데 여전히 빨간 화살표로 라인, 성장판의 흔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력이 시각적 기억력이 좋다면 아까 좀 이따 다시 한꺼번에도 보여드리겠지만 아까 본 공군 엑스레이보다는 훨씬 성장판의 흔적이 흐려져 있습니다. 흐려져 있고 성장판의 경계가 이렇게 듬승듬승 왜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3년이나 지났잖아요. 공군으로부터. 그래서 훨씬 더 많이 성장판이 소멸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제가 실력은 없지만 쇄골의 모양과 성장판 부위의 주위를 이렇게 드러나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임의로 그린 빨간 이 라인의 원 형태의 라인은 성장판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선을 경계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장판을 보시라 라는 얘기입니다. 성장판을 보실 것 같으면 아까 공군에서의 성장판의 경우보다는 훨씬 더 라인이 흐려져 있고 이렇게 선이 끊어져 있죠. 듬승듬승 끊어져 있습니다. 이 이유는 3년이 지나면서 이제 나이가 30세가 됐거든요. 거의 성장판이 완전히 소멸돼 가고 있는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판의 흔적 자체가 굉장히 흐리고 불분명해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자생의 엑스레이는 박주신의 것이 아닙니다. 세 개의 엑스레이 상에서 동일인이 아니고 공군과 비자가 박주신의 것이 맞다고 한다면 자생의 엑스레이는 박주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은 뭐라 그랬죠? 이제는 외우셔야 됩니다. 촬영의 각도, 찍는 사람의 자세, 관전압, 촬영 기기의 종류,
심지어 촬영자의 촬영 기술에 따라서 이것은 달리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의학적, 과학적 진실과 사실을 그런 식으로 짓밟아버렸는지요. 응? 정말 우리의 그냥 그대로의 심정대로 표현하면 가슴 멱살다짐이라도 하고 싶죠. 당신 판사 맞아? 당신들 도대체 판결이라는 것을 이따위로 해도 돼? 멱살다짐이라도 하고 싶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자세가 틀리게 찍으면 엑스레이가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틀리게 찍혀 나올 수 있어. 찍는 사람의 자세가 틀리면 이렇게 틀리게 찍혀 나올 수 있어. 이런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엑스레이를 어떻게 찍습니까? 조금 자세가 흐트러진다고 해서, 조금 각도가 틀려진다고 해서, 찍는 방사선사의 기술이 조금씩 틀리다고 해서, 기기가 병원마다 틀리다고 해서 같은 사람이 이렇게 다른 모양이 나오도록 찍힌다면 엑스레이를 어떻게 찍을 것이며 그 엑스레이를 믿고 어떻게 처방을 하고 진단을 합니까? 미친 짓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검찰 측 감정인들은 또 뭐라 그랬겠습니까? 맞습니다. 촬영 자세와 촬영 각도가 틀려서 이렇게 찍힌 거랍니다.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영상 판독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영상 판독하면서 드러나 있는 자기 눈에 보이는 병변이든지 아니면 이상의 흔적이든지 이런 걸 이거는 각도가 틀려서 이렇게 찍혀진 것 같은데 단순히 이거 환자의 촬영 자세가 나빠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이 지랄들 하고 앉아 있을 거 아닙니까? 정말 의료 영상이 그런 수준일까요? 2016년에?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찍은 거는 2011년이다. 네, 2010년대에 의학계 영상, 일반 엑스레이는 모든 병의 진단의 기본입니다. 그죠? 우리 어디든지 허리 아파서 갔다든지 숨이 차서 갔다든지 심장이 두근반 세번반 해서 갔다든지 일단 가면 무조건 찍는 게 엑스레이잖아요. 그게 진단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본 수단을 놓고 모든 병변에 대해서 이거 촬영 자세가 이상한데 촬영 각도가 이상한데 관전압이 이상했는데 촬영 기술자가 이상했는데 이지랄 하면서 어떻게 판독을 합니까? 자, 검찰 측 감정인들은 이번에도 여전히 그 미친 앵무새 녹음기 촬영 자세와 촬영 각도가 달라서 쇄골 부위에 이게 뼈의 안쪽 선과 바깥 선이 촬영 각도 때문에 겹쳐 보여서 이렇게 보이는 거랍니다. 미치는 거죠. 자생병원에 있어서는 겹쳐 보이지 않게 딱 그 쇄골의 정중앙을 관통하는 사진을 찍었고 공군 엑스레이와 비자 엑스레이는 안쪽과 바깥쪽이 겹쳐 보이게 우연히도 같이 찍혔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만약에 그 피고인들을 그 감정회의실에 참가 않게 했다면 입을 확 찢어버리고 싶다는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어쩌면 이런 엉터리 영상 보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며 그것도 버젓이 대형 병원에 근무를 하며 이게 이제 판결 나고 나면 그분들은 아마 의료계에서 사퇴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겹쳐 보이는 거랍니다. 근데 아닙니다. 천만에요. 이 김현우 교수님에 따르면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거 보세요. 비자 엑스레이 보세요. 비자 엑스레이 보면 오른쪽 거 볼까요?
만약에 이게 양쪽에서 그 안쪽과 바깥쪽의 뼈가 겹쳐서 보이는 거라면은, 뼈의 단면 라인이 이렇게 겹쳐진 거라면 시작하는 점과 끝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점과 끝점에 그 쭉 이어지는 라인은 뭐라 그럴까요? 일정하게 쭉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겹쳐서 이렇게 일어난 현상이라면.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시작점과 끝점이 없어요. 그리고 라인이 한 라인이나 두 라인으로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간헐적으로 보이다 말다 보이다 말다 하고 있죠. 이거는 이미 30세에 이른 박주신의 성장판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듬승듬승 보이는 겁니다. 이걸 놓고 단순히 촬영 자세와 각도 때문에 바깥쪽과 안쪽이 겹쳐져서 보이는 라인일 뿐이다. 맞아 죽어야 합니다. 정말. 정말 맞아 죽어야 합니다. 빨갱이만 맞아 죽어야 하는 게 아니라 의학계에서 이 따위 주장을 해서 진실을 교란시키는 사람들은 역시 맞아 죽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주장을 받아들여서 진실을 말하는, 사실을 말하는, 입증해 준 이 팩트들은 다 깡그리 무시하고 신빙성이 없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정말 그 판결문 보면서 볼 때마다 구역질이 나서 정말 오바이트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